임신 7개월 차 아침 지하철 안은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빼곡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한 임산부가 한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죠. 그 임산부는 바로 저였습니다. 오늘은 정기 산부인과 검진이 있는 날이라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 안은 사람 냄새로 가득했고 창문에 맺힌 이슬이 흐르는 것처럼 저의 이마에도 땀이 맺혔죠. 눈에 띄게 불러온 배를 감싸며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괜찮았겠지만 오늘따라 아이가 배 안에서 유독 활발하게 움직였죠. 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배를 감싸며 중심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발밑이 자꾸 흔들리는 느낌에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죠. 임신한 이후로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비록 배가 점점 불러왔지만 이렇게 사람들로 꽉 찬 지하철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서 있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죠. 그날따라 유독 지친 몸이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중심을 잡기 힘들었습니다. 다음 정거장에 도착할 때마다 밀려오는 인파 속에서 저는 자꾸만 밀려났죠. 불안한 마음의 한 손으로는 배를 더욱 꼭 감싸 안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죠.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휴대폰이나 책 속에 파묻혀 있어 저의 상황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마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익숙한 얼굴들이라 서로에게 무감각해진 것인지도 모르죠. 그렇게 새 정거장을 더 지나는 동안 저는 누군가 자리를 양보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 배를 바라보지 않았죠. 그때 갑자기 제 앞으로 20살 남짓 보이는 젊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자리를 양보해 주려나 하는 기대감이 들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불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가슴 한편으로 불길한 예감이 스쳤죠.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젊은 남성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더니 이내 저를 향해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놀라 한 걸음 물러섰지만 이미 사람들로 꽉 찬 지하철 안에서는 피할 곳이 없었죠. 젊은 남성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평범한 하루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그 남성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하철은 또 다른 정거장에 도착했죠. 문이 열리는 순간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아침 출근길에 벌어진 이 사건은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었죠.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지하철 안을 울렸습니다. 아줌마라는 호칭과 함께 그의 날카로운 질문이 제 귀를 찔렀죠. 임신했다고 다 용서받는다는 듯한 말투의 순간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지하철이 산부인과냐는 마지막 말에서는 그의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내는 그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죠.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남성은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제 어깨를 확 밀쳤죠. 예상치 못한 강한 힘의 균형을 잃고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다행히 뒤에 있던 봉을 잡아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배에 충격이 전해진 느낌의 공포가 엄습했죠. 그런데 그 남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를 밀친 후 바로 앞에 있던 좌석으로 성큼 다가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자리에 앉았죠. 그 충격에 저는 결국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 손으로는 배를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는 지하철 바닥을 짚으며 쓰러지지 않으려 애썼죠. 그 순간 배 안에서 아이가 움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포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죠.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저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죠.
누군가는 놀란 표정으로, 또 누군가는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저를 도와주거나 그 남성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죠. 그들의 침묵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한 임산부가 지하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저 구경꾼일 뿐이었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저를 외면한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지하철 바닥에 앉아 아이를 지키려 배를 감싸 안은 채 저는 도움을 청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죠. 그저 폰을 꽉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 순간 지하철이 또 다른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중에는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하철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죠. 그때 누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중년의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무한 것 아니냐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정적 속에서 그 말은 너무나 또렷하게 들렸죠. 그 말을 들은 젊은 남성의 표정이 순간 더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몸을 돌려 그 여성을 향해 날카롭게 시선을 던졌죠. 시끄럽다는 외침과 함께 요즘 애엄마들이 다 특권의식에 젖어 있다는 그의 말이 지하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치욕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공격받는 느낌에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는 여전히 배를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이미 한 명이 나서서 말했다가 공격받는 모습을 본 후였습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죠. 다시 지하철 안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오직 들리는 것은 달리는 지하철 소리와 사람들의 숨소리뿐이었죠. 중년 여성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휴대폰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돕고자 했던 그 여성마저 이제는 침묵하게 된 것이죠. 그 순간 느꼈던 고립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에서 혼자라는 느낌이 저를 덮쳤죠. 임신 이후로 몸도 마음도 예민해져 있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젊은 남성은 다시 자리에 편히 앉아 자신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여전히 지하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지만 그에게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어떻게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배가 무거워 쉽지 않았죠. 그 순간 지하철이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정거장에 도착한 것이었죠. 지하철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들로 잠시 혼잡했죠. 그때 한 노인이 지하철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는 특수부대 전투복 차림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군복이 먼저 눈에 들어왔죠. 연륜이 느껴지는 그의 모습에서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의 어깨에 달린 특전사 휘장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휘장은 여전히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얼굴이지만 그 눈빛에서는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지하철 안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죠. 그 순간 노인의 시선이 저에게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죠. 그리고 천천히 저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게감 있게 느껴졌죠. 그가 다가올수록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함께 모였습니다. 지하철 안의 공기가 순간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노인이 저에게 다가오는 동안 젊은 남성의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노인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에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잡았죠. 노인은 이제 제 바로 앞에 서서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지만 여전히 강인함이 느껴졌죠. 그 순간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노인은 천천히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죠. 그 말 한마디가 지하철 안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딸이라는 단어가 지하철 안을 울렸죠.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와 노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노인은 저를 일으켜 세운 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상태를 살폈죠. 그의 눈에는 깊은 염려와 동시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딸의 안위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죠. 괜찮니라는 그의 물음에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싶었죠. 그러나 아버지의 날카로운 눈은 이미 제 상태를 모두 파악한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지하철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시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냐는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통화로 말했던 그 사람이 맞느냐는 물음이었죠.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더 굳어졌죠.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아버지의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특전사 시절로 돌아간 듯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뀌었죠. 아버지는 천천히 저를 지하철 벽 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손잡이를 잡게 해주셨죠. 그리고는 조용히 앞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지하철 안에 울렸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주변의 공기가 더욱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그 남성 앞에 섰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남성 위로 드리워졌죠. 남성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죠. 아버지의 존재감이 지하철 안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특전사의 위엄이 느껴졌죠. 그 순간 지하철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그 남성은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와 눈을 마주친 순간 그의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했죠. 그대로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지하철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죠.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에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남성의 입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이 연신 흘러나왔습니다. 몰랐다는 말과 함께 진심으로 몰라뵀다는 말까지 덧붙였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날카롭게 내뱉던 말과는 전혀 다른 어조였죠. 공포에 질려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밀쳤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에 끼어들려 하지 않았죠. 단지 모두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움직여 군번줄을 꺼냈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간직하고 있던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죠.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지하철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렷이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특전사 출신이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건드린 것이 1000배는 더 화가 난다고 덧붙였죠. 그 말에 남성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죠. 그것이 더욱 남성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격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도 위엄을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분명 특전사 시절부터 이어져 온 자질이었죠.
그 순간 지하철이 다시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사람들의 이동이 시작되었죠. 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강인한 손이 제 팔을 부축했죠. 천천히 지하철 문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이 여전히 지하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숨만 내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지하철 문이 닫히고 아버지와 저는 역사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의 강인한 팔이 제 어깨를 감싸고 있었죠. 그의 손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역사의 차가운 공기가 제 뺨을 스쳤지만 아버지의 존재는 그 차가움을 모두 덮어주었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가는 동안 저는 아직도 지하철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의 군복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역사를 지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위엄은 변함없었죠. 아버지는 천천히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제 얼굴에 흐르던 눈물을 닦아주시며 괜찮냐고 물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았으니까요.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연히 제 전화를 받고 병원에 동행하기 위해 집을 나서셨다고요. 그런데 마침 그 지하철에 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어야 했던 운명이었다고요. 그 말에 저는 다시 눈물이 차올랐죠. 역사를 빠져나와 택시를 잡는 동안 아버지는 계속해서 제 배를 걱정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며 서둘러 택시에 올랐죠. 택시 안에서 아버지는 특전사 시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이야기였죠. 특전사 시절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적과 마주했을 때가 아니라 가족의 안전을 위협받았을 때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별 이상 없이 건강했죠. 의사는 정기 검진 결과도 양호하다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저에게 앞으로는 혼자 다니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죠. 그리고 다음 검진부터는 무조건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그런데 그날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죠. 그 지하철에 있던 누군가가 그 장면을 모두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어느새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죠. 임산부를 폭행한 남성과 그를 제압한 특전사 아버지의 이야기가 삽시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지하철 임산부 폭행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죠. 그의 신상은 금방 밝혀졌고 그가 다니던 대학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기에 폭행죄로 고소되었다는 소식도 접했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아버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임산부들과 여성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죠. 인터넷에는 임산부가 만만하게 보였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대한민국 특전사였다는 문구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 말은 약자를 괴롭히는 이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였죠. 그 사건 이후로 지하철에서는 임산부 배려석 캠페인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산부를 보면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아버지의 용기 있는 행동이 사회에 작은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특전사 시절의 훈련과 경험이 가족을 지키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이 감사했죠.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꼭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다짐했습니다.